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소폭 내리고 코스닥은 한 0.5%가량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는 장 초반의 움직임인데요. 자, 그러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종목별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로 인해서 선물이 급하향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의 대형주 쪽으로 매물들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신과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 이어지면서요. 대형주 섹터들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 증권주 소폭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서는 화학주가 반전한 모습입니다만 조선주의 약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섹터들도 대부분이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쪽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장품 주식들과 함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들 구름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약 관련 개발 기대감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종근당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우려감에 하락이 이어졌었던 에블신스도 좀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 메디포스트와 CTC 바이오, 젠백스 등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독은 오늘 상한가까지 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로서 이슈를 좀 제공했었던 특허와 관련된 이슈를 제공했었던 셀트리온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휴메딕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은 제약주 빼놓으면 시황 설명이 좀 안 되는 그 장이에요. 지금 제약과 바이오, 양시장 모두 이 섹터의 그 종목군들이 고공행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의약품 업종 지수도 한 4.3%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제약 섹터들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신약 기대감 이어가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정도인데요. 사실 신약 개발 기대감이라는 것들은 신약이 정말 나와 봐야 아는 것이겠죠. 그때까지는 어떤 이슈로든지 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섹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계에 좀 과열됐다라는 느낌을 신약 개발 관련주들은 조금 지울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격들 상당히 좀 많이 강하게 벌어지면서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약 모멘텀이 가까이 다가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꽤 오래전이 될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도 신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때 임상 1상, 2상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2상, 3상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죠. 제약이 나올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인지 좀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자결제 보죠. 오늘 전자결제 관련된 그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지금 다날이 시세가 아주 크게 분출이 되고 있네요. 8% 급등이 좀 나오면서 빠르게 고가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다날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결제나 이니시스가 강하게 치고 나갈 때도 다날은 크게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날도 12,000원대에 계속적으로 안착 실패하면서 계속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다시 12,000원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면 다날도 시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11,500원 마지노선을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대 확실히 안착하는 흐름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계속적으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어요. 소리 없이 강한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주가도 한 2%가량 오늘 오름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내수 소비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았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의류 쪽 중에서 소비 관련주들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바닥에서 터닝할 때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8만 원대였었는데요. 벌써 13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는 12만 원에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근이 13만 5천 원 부근에서의 저항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숨고르기를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약 한 12만 7천 원 선 정도의 마지노선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세로는 12만 원에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료주도 좀 살펴보죠. J콘텐트리 지금 상한가 시세 나옵니다. 메가바스, 그 인수 소식에 지금 가격 젠포까지 치고 올라섰는데요. 지금 매매는 할 수 없는 그 종목이지만 앞으로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 메가박스 얘기만 나오면 올랐다 내렸다 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메가박스 인수 확정 소식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일단은 뭐 상한가에 지금 800만 주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되겠죠. 사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수렴하면서 상당히 지겹게 움직였었죠. 오히려 다른 콘텐츠주라든지 영화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가는 동안 전혀 못 움직였었는데요. 한 번에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급등한 상태에서 상한가 이어진다라면은 내일 정도까지 좀 추가적인 흐름 보시고요. 다만 전 고점이 4,500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나오는지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조선주들 좀 밀리죠. 이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약한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야 모두 한 2%가량 하락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그 전략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조선주 바닥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유주들도 최근에 유가 약세 때문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주들도 한 발 더 앞서서 큰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강하게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모두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미포는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사실 수직 모멘텀에 있어서는 대우조선이 상당히 강한 메리트를 부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마지노선을 한 16,000원 정도, 뭐 최대 저점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15,000원대 초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계속 지지가 잘 됐었던 16,0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수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유가의 좀 흐름이 좀 더 잡힐 때 이런 부분들의 좀 신호, 사인이 좀 변화되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대우조선은 17,000원대 위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한 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화학 섹터도 조금은 약간 그 움직임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이 효성도 좀 조정권의 움직임이 최근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지금 뭐 LG와 효성 뭐 이런 대한유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폭의 등락이 좀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유가보다는 최근에 제품 가격 스프레드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하루 이틀 정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롯데 케미칼 기준으로는 22만 5천 원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기준으로 본다라면 역시 오늘 저점권 부분 25만 원대 중반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16만 원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은 아직까지는 정유주나 조선주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약주들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 코스닥 시장의 게임주들도 또 좀 조용한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NC소프트도 한 0.4%가량 좀 쉬어가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숨고르기로 보면 될까요? 네, NC소프트 장 초반에 하락세에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리포트 등이라든지 뭐 뉴스 등이 그닥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리니지를 빼고 나면 NC소프트가 사실 최근에 흥행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안 좋지만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형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보유하신 분들은 21만 원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22만 원대 도전하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점 깨지 않는다라면은 21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한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시면서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한 종목 좀 보죠. JVM 지금 뭐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닌데요. 오늘 한 2%가량 마이너스권. 최근에 참 부진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약주가 움직이면 제약주와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사실 뭐 약가 인하되고 약들을 쪼개고 이러면서 자동 포장 기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강하게 좀 나타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을 보고서 접근하자라는 목표가를 하향하는 레포트 나오면서 급락을 맞았는데요. 일단 JVM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라면은 일단은 뭐 한 5만 7천 원 정도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좀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6만 1,000원대에 다시 강한 돌파가 있어야지만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든지 재접근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6만 1,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점이 5만 8,000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반등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